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르마다입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BJ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다들 아시다시피 NBA와 미국 축구, 그리고 이제 개막한 미국 야구와 일본 야구, 마지막으로 EPL과 EFL까지 6종목 조금 더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방송하면서 제가 조합 데이터표도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방송 2년 반 동안 기록해 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들 화살표 따라서 이렇게 7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한 명확한 이 증거 자료들 제 숲TV 게시판 들어오셔서 방송 들어오셔서 게시판 보시면 이렇게 투명하게 모두 개인 통상 기록이라고 해서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눌러서 그때 당시에 올렸던 날짜, 그리고 그때 달렸던 댓글들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메이저리그니까 메이저리그 구간 11연승 기록했던 구간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작년에 메이저리그 워낙 또 어려웠어. 근데 어떻게 또 운이 좋게도 잘 만들어냈죠. 요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트로피가 7개인데 야구 시즌에만 총 6개입니다. 야구 시즌 함께 또 달려보실 분들께서는, 우리 유튜브 형님들께서는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실 분들 카톡 아이디 친구 추가하시고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유튜브 형님들은 유튜브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숲TV 형님들은 별풍선 개수 맞춰서 현재 지금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요. 이벤트 참고하셔서 또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메이저리그 그리고 NBA 전반적으로 이제 좀 난이도가 많이 갈리는 날입니다. NBA는 상당히 좀 어렵고요. 메이저리그는 상당히 좋아 보이는 구간이 많아서 오늘 저는 메이저리그 구간에서 금액업을 한번 주력 몰빵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고, 최근에 이제 고액 조합이라고 하죠. 우리가 주력 몰빵 조합과 금액업 구간은 정말 웬만하면 다 들어옵니다. 지금 9할 정도 승률이 나오는 상황이라서 오늘도 한번 호기롭게 주력 몰빵 갔다가 그냥 박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깔끔하게 한번 먹어볼게요. 우리 고액 베터 분들은 최대한 좀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를 적극 금지하고 있고요. 반드시 합법적인 배트맨 프로토를 기준으로만 분석하고 있다라는 점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29일 오늘 올랜도와 세크라멘토 NBA 경기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고, 제가 아까 우리 그 숲TV 형님들한테는 미리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초보자분들은 절대 베팅하지 마시길 조금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였나요? 한번 딱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웬만하면 초보자분들 베팅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였나? 그리고 제가 웬만하면 이제 한 주에 한 2-3번 정도는 그냥 조합 그대로 베팅하는 거 권장 드리는 나이다라 말씀드리는데,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은 웬만하면 그냥 조합대로만 가시고, 받아보시는 분들도 변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분석 듣고 가시는 분들도 정말 잘 골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오늘은 가볍게 베팅한다라는 마인드로 좀 베팅을 해 주셔야 되는 날이다. 아시겠죠? 난이도가 많이 높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올랜도와 세크라멘토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특수성은 조금 있는 경기입니다. 올랜도 같은 경우에도 홈 경기라는 게 오늘 경기에 좀 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올랜도가 아무래도 홈 경기에서는 포스트의 디펜스가 좋다라는 거 조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올랜도가 생각보다 경기를 풀어나가는 방식 자체가 좀 공격에다가 포커스를 맞춰놓고 그러니까 게임을 풀어나간다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 그만큼 볼이 유지가 되는 게 은근히 외곽 쪽에서 좀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 직전 경기 댈러스전을 제외한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좀 많은 득점을 했습니다. 워싱턴전에서 120득점, 레이커스전에서 118득점, 그리고 샬럿 원정 가서 111득점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최근에 또 이제 볼 터지는 거 보면은 은근히 110득점을 많이 해주는 그런 지금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좀 수비값을 내려놨나 싶기도 한데, 직전 경기 이제 댈러스를 상대로, 댈러스가 이제 포스트, 그러니까 갈매기가 제가 출전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이때 이거 댈러스 역배 들여서 역배 터졌던 경기였죠. 댈러스의 그 앤서니 데이비스가 나오면서 포스트의 힘을 갖고 게임을 하다 보니까 올랜도도 좀 덩달아서 포스트에 좀 힘을 주고 수비값으로 게임을 풀어나가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 반대로 오늘 세크라멘토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도요 2번부터 5번까지가 모두 포워드 자원입니다. 사실 앨리스가 외곽을 맡고 있긴 하지만 이 선수가 외곽의 임팩트가 좋은 선수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세크라멘토가 아마 내일 공격하는 작업 과정 자체는 굉장히 포스트 안쪽에서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더마드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들레인지를 굉장히 잘 때린 선수로 알고 있는데,
올랜도 입장에서 미들레인지 수비가 가장 또 잘 되는 그런 팀이기도 합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 오랜만에 더마드로잔이 좀 고전하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보니스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샤프한 형태의 센터 자원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발밑 기술을 활용한 농구를 하는데, 올랜도 같은 경우는 포스트의 센터 라인이 페인트 존 라인이 굉장히 좀 단단하기도 하죠. 그런 부분에서 과연 세크라멘토가 얼마나 좀 야투들이 포스트 존 안에서 터져줄 수 있을지, 이게 조금 약점일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뭐 더머드로잔 뭐 그다음에 잭 라빈이 외곽 3점에서 빵빵 터뜨릴 수 있는 그런 자원들도 아니기도 합니다. 저는 이 경기는 올랜도 쪽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올랜도 조금 조심스럽게 갑시다. 프랜승 정도 보도록 하겠고, 언더바는 언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크라멘토 보시는 분들은 오바를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오히려 최근에 올랜도가 직전 경기 댈러스전 하는 거 보면은 수비할 땐 또 공격이 안 되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더 쪽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나름 나쁘지 않은 경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기. 다음 경기는 워싱턴과 브루클린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유튜브 형님들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의해주세요. 지금 카톡에 그 채널을 무슨 채널로 하나 파가지고 아이디 검색 말고 채널 검색을 하면은 사칭이 한 명 있는데, 걔가 자꾸 막 이상한 헛짓거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좀 조심하시고, 조만간 제가 그 채널 없애버릴 테니까 조심하십시오, 형들. 자, 아무튼 워싱턴과 브루클린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뭐 그런 특수성은 없는 경기예요. 다만 워싱턴이 역배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저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야투 좋은 팀이 홈 경기에서 역배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저는 역배 쪽을 끌립니다. 뭐 어쨌든 브루클린 같은 팀도 최근에 경기하는 거 보면은 득점력의 한계가 너무 뚜렷해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 이대로 마감할 것 같아. 브루클린도 뭐 캠 토마스, 캠 존슨 여러 자원들을 이제 막 다시 한번 복귀시키고 다시 재정비하게 되고 디러셀 데리고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스코어링에 좀 집중하는 모습을 우리가 시즌 중반에 볼 수가 있었는데, 후반기부터는 이제 완전 브루클린이 좀 게임을 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브루클린 팀도 어쨌든 홈 경기에선 수비 내용이 좋은 그런 밸런스가 좋은 팀이지만, 원정 경기를 가면 얘들도 수비값이 좀 떨어지면서 야투로 게임을 풀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르디 감독이 어느 정도 팀을 재정비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은 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브루클린이 이제 그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득점을 지금 내주지 못하고 있는 거는 팩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엔 홈 경기에서 많은 득점 속에서 승리를 갖고 오는 팀이기 때문에 브루클린이 내일 경기 워싱턴전에서 잘 비벼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아무리 브루클린이 좋은 경기를 하더라도요, 점수를 못 넣으면 이기지 못하는 게 스포츠 아니겠습니까? 결국 스포츠는 점수를 넣어야 이기는 게임이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서 이거는 좀 근소한 워싱턴의 승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겠고, 이건 좀 워싱턴 승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 승리에다가 이거는 또 역배를 또 받았으니 형들, 그래도 좀 안정감 있게 가실 분들은 프랜승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언더바는 오버 보겠습니다. 워싱턴 쪽을 제가 보는 거니까. 다음 경기. 잠깐만요. 됐다. 됐나? 자, 다음 경기는 필라델피아와 마이애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홈과 원정에서 가장 특수성을 크게 갖고 있는 두 팀이 맞붙습니다.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래는 얘네들이 시즌 초반 중반에는 크게 뭐 원정이랑 홈 경기에서 차이가 많이 없긴 했어. 뭐 맥시 나오고 맥시 우브레 폴조지 그다음에 뭐 엠비드.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크게 홈이랑 원정에서 큰 차이가 없었던 게 뭐였냐면은 밸런스 있는 농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홈과 원정에서 큰 차이가 없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야투 팀으로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홈 경기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오늘 어쨌든 홈 경기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가 홈 경기에서 가져갈 수 있는 저는 기대 득점 값은 적어도 한 이 팀이긴 하지만 그라임스가 출전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한 120득점 된다고 봐요. 그리고 마이애미 같은 팀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이 팀이 최근에 좋은 경기력을 많이 해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연패도 끊었고 오히려 연승 구간 들어와가지고 이제 외곽에서 은근 흐름 잘 잡아주면서 공수 밸런스가 좋은 그런 게임을 해주고 있긴 한데, 다만 이 팀도 이제 원정 경기에서 문제는 좀 득점의 한계를 보여주는 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홈 경기에선 좋아, 연패 끊고 연승한 거 알겠어. 그러면 원정 경기에서 너네가
보여줄 게 확실하게 지금 있냐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마이애미가 일단 원정 경기를 조금은 검증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입장이고, 필라델피아가 어쨌든 홈 경기에서는 야투의 임팩트가 분명히 좋은 팀은 맞기 때문에 이 경기는 우리가 일단 제일 먼저 접근 방향을 필라델피아 프랜승으로 좀 가봤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마이애미가 최근에 형들 그 홈 경기 연전이 정말 길었거든요. 얘들이 지금 홈 경기가 4연전이었나요? 5연전이었죠. 디트로이트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애틀랜타 전까지 시전 경기. 총 이제 5연전을 하는 동안 어쨌든 연패 끊고 3연승 하면서 3연승 구간 하는 동안 122득점, 112득점, 122득점. 점수 많이 넣었습니다. 이 구간 형도 우리가 어디서 본 적 있죠? 지난 시즌에 마이애미가 홈 경기에서, 이번 시즌이었다. 마이애미가 홈 경기에서 4연전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평균 득점 120점 찍으면서 홈 경기에서 4연승하고, 그 다음날 원정 가가지고 바로 꼬꾸라지면서 졌죠. 그리고 최근에 원정 경기 마이애미 성적 보면은 뉴욕 닉스 상대로 95득점, 그리고 멤피스 원정에서 91득점 했습니다. 그만큼, 어쨌든 홈과의 원정 차이의 기복은 분명히 있는 마이애미라는 점 고려해 봤을 때, 우리는 필라델피아 프랜승 쪽으로 한번 접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언더바 기준점도 좀 낮게 잘 잡아줬습니다. 210점대 후반점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오바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라인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필라델피아 프랜승에다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역배까지 보기엔 조금은 어렵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시카고 불스와 이제 댈러스 경기인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이 경기. 뭐 직전 경기에 우리가 이제 올킬 날 수 있었던 자료였는데, 데이터였는데, 우리의 올킬을 아깝게 한 폴로 놓쳐버렸던 바로 그 레이커스와 시카고 불스. 그러니까 이번 시즌뿐만 아니라 제가 여태껏 봐왔던 5년간 또는 이제 제가 농구를 보기 시작했던 10년까지 통틀어 놓고 봐도 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최근만 놓고 보면 정말 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정말 말 같지도 않은 경기였죠. 마지막에 거의 한 10초 정도를 남겨놓고 12초 정도를 남겨놓고 9점을 백투백 3점을 넣으면서 경기를 뒤집었던, 그리고 막판에 이제 버저비터를 쏠 때는 로고 클린샷을 넣으면서 경기를 뒤집었던, 최근에 이제 그 조시 기디와 코비 화이트는 그야말로 조던과 코비를 보는 것 같다라는 이제 우스갯소리까지 나와줄 정도로 이 두 선수의 임팩트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시카고 불스는 이번 시즌 컨셉은 명확해요. 한 가지밖에 없다고 제가 이번 개막전 프리뷰할 때 말씀드렸죠. 조슈 기디가 얼마나 외곽 구간에서 볼 컨트롤과 볼의 흐름을 딱 잡아갈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불스의 이번 시즌 킥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조슈 기디가 외곽 구간에서 좋은 영향력을 보여주면서 최근 경기들 보시면 원정 시카고 불스 역배, 저희 방송에서 늘 과학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 그때를 기점으로 지금까지 엄청난 화력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자, 다만요, 이제 우리 방 형님들은 어쨌든 직전 레이커스 그 참사를 제외한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시카고 불스 원정 역배 가져가가지고 재미를 굉장히 많이들 보고 계신단 말이지. 우리 같은 경우에도 시카고 불스 프랜승을 주력으로 가져가서도 자주 갖고 왔단 말이죠. 그런데 자, 원정 시카고 불스, 그때 형들 말 같지도 않은 솔직히 경기였잖아요. 진짜 막 강팀 상대로 원정 가가지고 백투백 원정에서 이겨버리고 다 질 것 같은 게임 이겨버리고 그런 경기들이 많았잖아. 그 이유가 결국에는 그런 공식 때문이었다라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공식이었죠. 이제야 조슈 기디랑 코비 화이트가 잘하니까 시카고 불스 쪽이 잘한다라고 보지만, 근데 오늘 시카고 불스의 경기는 완전 반대입니다. 원정 시카고 불스 역배가 아니라 홈 불스 정배입니다. 이런 날은 제가 이번 시즌도 한번 있었어요. 그냥 내부적인 분석 하나도 안 하고 홈에서 불스가 정배를 받았다? 무조건 반대팀 몸이다 해서 그때 가져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 오늘도 좀 조심할 만한 게임입니다. 직전 경기 레이커스까지 잡고 지금 신바람이 한껏 나 있기는 한데, 불스가 형들 제가 지난 경기 때도 프리뷰해드렸지만 얘들 지금 거의 못 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일정 자체가 지금 원정 연전 그렇게 하고 백투백하고 지금 어제 그 직전 홈 경기 와가지고 클러치까지 싸움하고 심지어 이틀 쉰 것도 아니야. 하루 쉬고 또 경기를 하는데 얘네들 몸 상태가 저는 제정신일 리는 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댈러스 같은 경우에도 원정 경기에서 못하는 건 분명히 맞긴 합니다만, 앤서니 데이비스가 나와줄 때 포스트에서의 영향력 자체가 달라지고 외곽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솔직히 저는 이거 댈러스가 오늘 받은 이 핸디캡 구간 상당히 맛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형도 봐봐, 상식적으로
시카고 불스가 최근에 그렇게 게임을 잘했는데 오늘 배당을 홈 경기에서 1.5밖에 안 준다. 심지어 지금 주전 자원들 이렇게나 많이 빠져있는 팀을 상대로 1.5밖에 안 준다? 뭔가 모르게 이상하단 말이야. 이거는 배당만 봐도 이상해요. 그래서 요건 저는 과학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어쨌든 불스니까. 그래서 요거 댈러스 역패 보겠습니다. 그리고 프랜승에다가 그리고 오버까지 모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런 식으로 형들 분석하면 안 돼요. 자, 다음 경기는 멤피스와 레이커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틴 리브스는 이제 벌써 다워풀까지 바뀌었네. 오스틴 리브스가 아까는 이제 살짝 연두색까지 올라와 있었는데 오스틴 리브스가 이제 회색으로 바뀌었고 다워풀로 바뀌었고요. 못 나옵니다, 내일 형들 얘는. 뭐 지금 GT에 올라와 있다고 해가지고 내일 아침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못 나옵니다. 발목이 거의 돌아갔기 때문에 얘 한 경기 쉬어줘야 돼요. 그 지금 형들 요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레이커스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일정이 너무 타이트합니다. 후반기 때 통틀어가지고 후반기 지금 시작부터 통틀어서 그러니까 얘들이 레이커스가 그 후반기 첫 경기를 얘들이 끊었잖아. 샬럿이랑 그때 졌죠. 그때 홈 경기에서. 그러니까 레이커스가 후반기에 30개 구단 중에서 가장 경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르브론도 조금 몸이 안 좋은 상태고 돈치치 같은 경우에 어쨌든 백투백 경기들이나 이런 원정 연전들 그리고 타이트한 경기들 잘 소화 안 하는 편이기도 하고 요거 여러분들 확정은 아니긴 한데 요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에 빤스런하는 거 조금 조심하세요. 왠지 느낌이 그러니까 돈치치는요. 이번 후반기 때 빤스런 할 때 보면은 이렇게 아예 예고도 안 해주고 아침에 갑자기 빤스런 경우가 좀 많았거든. 그래서 지금 레이커스 체력 상태가 아마 정상적이진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 돈치치랑 르브론 제임스가 내일 경기 과연 정상적으로 출전할지 일단 리브스는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리브스가 빠지게 되면 생기는 문제점은 제가 최근에 돈치치가 살아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돈치치는 항상 옆에 짝꿍이 있어줘야 돼. 그러니까 본인의 움직임을 최적화시킬 수 있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이 슈터 자원이 필요하단 말이지. 예를 들어서 댈러스에는 어빙이 있었고 그전에는 디니디가 있었죠. 그만큼 돈치치가 살아나는 방법을 리브스라 말씀드렸고 리브스 살아나자마자 돈치치 살아났다. 이거 제가 예측해드렸던 부분이기도 했죠. 그런 부분도 어쨌든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이커스가 최근 좋았던 게 이제 외곽의 어떤 경쟁력으로 어떤 경기들을 좀 잘 갖고 왔다라는 강점도 있었었는데 그런 강점도 사실 오늘은 잘 보이지 못하지 않을까. 특히나 오늘은 홈 멤피스이기 때문에 또 홈 멤피스가 형들 홈 경기에서 달리는 경기들 다득점 경기를 워낙 또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좀 레이커스가 버거워할 거다 내일 경기는. 그러니까 시카고를 상대로 그렇게 달리면서 마지막에 그런 패배를 맛봤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사실 멤피스 이런 시카고 불스랑 굉장히 결이 비슷한 팀이라서 좀 더 버거워할 것은 맞을 것 같다. 헤이즈가 사실상 무용지물일 것 같아요. 이거는 헤이즈가 어쨌든 좋은 수비값과 밸런스를 보여주지만 그건 어쨌든 정적인 포스트를 갖고 있는 팀을 상대인 거고 얘네처럼 포스트에서 그냥 냅다 막 미들레인지 3점 꽂아버리는 빅맨들이 있는 팀이라고 한다면 사실 효율성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자모란트 출전 여부도 일단 봐야 할 것 같긴 한데 자모란트가 이제 햄스트링이라서 얘가 이제 출전할지 안 할지는 좀 내일 경기 아침에 봐야 될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젠킨슨 감독이 이제 잘렸죠 여러분들. 젠킨슨 감독이 이제 멤피스에서 떠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변하는 이제 변환점은 이제 아마 벤치 멤버들 효율성이 많이 떨어질 겁니다. 젠킨슨 감독이 가장 잘했던 거예요. 클러치와 그리고 어떻게든 벤치 라인들을 잘 활용을 한다라는 건데 뭐 일단은 자모란트 말고는 주전 멤버들 다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첫 경기에서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멤피스 승리 보도록 하겠고요. 멤피스 마헨슨까지 언더바 5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치 햄스트링이면은 대부분 못 나올 가능성이 좀 더 크다라고 보긴 해야 돼요. 다음 경기는 오클라호마 인디애나 경기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경기는 멤피스 경기는 그 자모란트가 나올 수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일 경기 르브론과 돈치치가 정상 출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 솔직히 저기 지금 GTD의 이름만 안 올라가 있지 제 눈엔 지금 GTD라고 적혀있는 게 눈에 보이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란다 너 멤피스 좀 봐야지. 멤피스 홈이니까. 뭐 원정이라고 한다면 조금 애매한데 홈 멤피스니까. 멤피스 봐야지. 자, 오클라호마랑 인디애나입니다. 와, 진짜 까다로운 두 팀이 붙었어요. 이거는 진짜 창과 방패거든.
인디애나의 창이 더 날카로울 것이냐, 오클라호마의 방패가 더 날카로울 것이냐의 싸움이에요. 굉장히 좀 어지러운 경기다. 최근에 또 인디애나가 워싱턴 원정 가가지고 워싱턴 160점 꽂아 넣으면 잡아냈잖아요. 160점이라는 형들 점수가 얼마나 말 같지도 않은 점수냐면, 이게 쿼터마다 그러면은 40점씩을 꽂아야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 포지션 게임을 할 때 한 20초를 쓴다라고 가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못해도 이제 1분에 2분에 본인들이 쓸 수 있는 공격 찬스가 이제 3번이라는 건데, 그러면 그 3번 중에요 3점을 2개를 꽂아 넣어야 이게 그러니까 본인들 공격 찬스에서 3번 중에 2번은 3점이 터져야 그게 160점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160점은 게임에서도 못 넣어요, 그 경기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인디애나가 얼마나 이 팀의 색깔이 공격적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줬던 경기가 직전 경기였다고 봐요. 딱 인디애나 컬러의 그 자체를 보여줬다. 그냥 막 파내는 게 수비도 안 하더라고. 수비도 안 하고 냅다 그냥 쳐 달려버리더라고. 엄청났죠. 그러니까 연장을 간 것도 아니야, 심지어. 그냥 정규 시간에 160점을 꽂아 넣은 거예요. 어마어마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역시나 최근에 정말 극악의 수비 능력을 보여주면서 멤피스까지 덜덜 떨고 간 홈 오클라호마입니다. 야, 이 멤피스 같은 형들, 저런 팀들도 수비로 그냥 꽁꽁 묶어버린다는 거는 이 팀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팀이냐는 거야. 그만큼 창과 방패의 대결이에요. 이 경기는 오클라호마가 일단 질만한 게임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핸디캡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오클라호마의 방패가 더 셀 것인가? 인디애나의 창이 더 셀 것인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오클라호마 마인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들 후반기 때 다들 느꼈잖아요, 그죠? 오클라호마는 늘 뭐였다? 오클라호마였다. 이 팀은 의심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오클라호마는 팀의 강점이죠. 어쨌든 외곽의 수비가 좋으면서도 포스트 구간에서 라인 잘 잡아주고, 그다음 밸런스 구간 잘 잡아주고, 포스트에서 홈그랜과 하르텐슈타인을 이제 투빅을 쓰게 되면서 사실상 상대팀에서 포스트를 제어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게 이 선수의 강점인데, 인디애나 수비가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전력적으로는 전술적으로도 많이 밀리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오클라호마 승에다가 마인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오클라호마 보니까 언더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쨌든 인디애나도 뭐 홈이랑 원정 경기 때를 잘 안 타요. 희한한 게 인디애나가 보통 이런 야투 팀들은 홈 경기에서 잘하거든요. 근데 얘는 유일하게 원정 경기도 잘해. 아무튼 참고하셔라. 그래서 요것도 좀 접근하기가 까다로웠다. 오늘 형들아 봐봐, NBA 분석을 들어보면은 뭔가 형들이 딱 느끼기에도 얘가 뭐 하나 평소랑 좀 다르게, 얘가 뭐 하나 좀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잡아주는 게 없다는 생각이 아마 들 거예요. 그만큼 상당히 오늘 NBA 어렵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초보자는 하루 쉬세요. 오늘은 진짜 많이 어렵습니다. 자, 샌안토니오와 보스턴 경기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중에서요, 유일하게 이제 이틀 쉰 팀이 딱 두 팀이 있는데, 한 팀이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홈 필라델피아고, 두 번째 팀이 바로 이 보스턴입니다. 어쨌든 이 팀이 최근에 원정 연전이 계속되고 있긴 합니다만, 원정 경기 너무 잘해. 이번 시즌에 제가 그랬잖아요. 보스턴은 홈 경기 TD 가든에서보다 오히려 원정 경기 성적이 더 좋았다. 왜 좋았냐? 수비값이 좋았기 때문이다. 최근에 원정 경기 보스턴 하는 거 보면은 정말 극악의 수비 내용을 보여줍니다. 거의 뭐 오클라호마 홈급 수비 내용을 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선수들 대부분이 전부 다 고득점을 낼 수 있는 하드스코어 자원이다 보니까 피닉스전만 봐도 벌써 원정 경기 가서 30점 차 승리를 거뒀고요. 세카라멘토전 18점 차 승리, 그리고 포틀랜드전 13점 차 승리, 유타전은 무려 22점 차 승리를 거두면서 원정 전승입니다. 전승. 그냥 게임을 잘해요. 보스턴은 지금. 여기에다 이틀 쉬고 오늘 풀 라인업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아무리 샌안토니오가 외곽에서 달리는 팀이고 홈 경기에서 에너지 레벨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샌플을 볼 수가 없어요. 다만 보스턴 마헨도 기준점이 너무 높아. 그래서 똥배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NBA가 후반기 때 막판에 어려워지는 이유가 이런 이유들인데, 오늘 하필이면 오늘 이 7경기에 현실적으로 다 몰렸어요. 그러니까 홈과 원정에 뭔가 특이점도 그렇게 많이 없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일정의 특이점도 많이 없는 데다가 여기에다가 핸디캡 리스크까지 갖고 있는 경기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늘 경기가 좀 많이 어렵다라는 거지. 그래서 골라갈 때 좀 잘 골라가셨으면 좋겠고, 보스턴 승에다가 마헨승 그리고 언더까지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언더는 살짝 애매합니다. 샌안토니오가 생각보다 좀 잘 따라 붙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요거 언더반 조금 애매했던 경기였다.
요까지 일단은 NBA는 봐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메이저리그 구간인데 오늘 메이저리그는 주력 몰빵입니다. 이렇게 제가 고액 조합들 형들한테 나눠드리는데 요거 오늘 요거를 사실상 주력으로 가져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아시겠죠? 자, 봅시다. 오늘 미러키랑 양키스 오늘 첫 번째부터 한번 빠르게 라인만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유튜브 형님들도요. 정확한 메이저리그가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구간부터 주력 구간까지 보실 분들은 NBA 시즌 정확히 다 끝나기 전까지는 제가 라인만 대충 잡아드리고 한 줄 요약 정도만 해드릴 거기 때문에 데이터표 받아보시고 확인해보시면 그게 가장 정확하실 겁니다. 자, 미러키랑 양키스 구간입니다. 요거는 양키스 승에다가 마인 승에다가 언더까지는 봐야 됩니다. 일단은 뭐 오늘 두 선발 모두가 검증이 좀 돼야 되는 매치예요. 양키스 선발은 프리드 어쨌든 또 좋은 투수를 잘 데리고 왔죠. 그리고 프리드도 홈 경기를 잘 던집니다. 다만 이제 첫 어떻게 본다면은 양키스 데뷔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홈 경기라고 하긴 조금 애매모호한 구간이고 반대로 코르테스가 원정 경기가 좀 약하고 홈 경기를 잘 던지는데 하필이면은 양키스에서 또 이제 건너간 선수잖아, 미러키로. 그러다 보니 양키스 계속 떴단 말이지.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홈구장이랑 또 다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뭔가 모르게 조금 이제 애매한 경기, 애매모호한 경기였다. 다만 양쪽 다 저는 잘 던질 거라고 봐요. 코르테스도 원래 쓰던 홈이었기 때문에 잘 던질 거고 프리드는 원래 홈 경기를 잘 던지기 때문에 좀 더 잘 던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전 요 경기 언더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미러키가 이기더라도 양키스가 이기더라도 둘 다 언더를 볼 수 있는 구간이다. 언더 괜찮아 보이고 양키스 승 보기는 하는데 형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약간 좀 느낌 쎄한 경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건 그냥 언더 좀 봐드리겠고 그 다음에 양키스 승에다가 마힌 승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양키스가 이제 위닝 포지션을 확보할 수 있느냐. 자, 다음은 세인트루이스와 미네소타 경기입니다. 이제 잠깐만. 세인트루이스랑 미네소타 경기입니다. 세인트루이스 선발 투수가 오늘 에릭 패디, 다들 패디 아시죠? 미네소타 선발 투수 오늘 조 라이언 선수인데 조 라이언도 이제 홈 경기에 강하죠. 원정 얘는 근데 웃긴 게 제구되는 애가 원정 경기에서 좀 약합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제구가 되는 투수기 때문에 세인트루이스처럼 단조로운 구종을 좋아하는 타선 상대로는 나름 상성은 좋습니다. 반대로 패디 같은 경우에도 홈 패디 다들 아시죠 여러분들? 다만 얘가 이제 팀 바꾸고 나서부터는 홈 패디의 힘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 화상 있었을 때는 얘가 홈 패디 진짜 지렸거든요. 거의 막 압도적이었는데 세인트루이스로 바뀌고 난 다음부터는 그렇게 홈 패디 위력이 크진 않다. 다만 이제 선수들의 어떤 홈 원정 그리고 전에 피장 타율들 좀 생각해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 장타를 때릴 수 있는 세인트루이스가 조금 더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고 미네는 좀 타선이 어떠냐면 한 번에 몰아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는 세인트루이스 역배에다 프렌을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언더까지 볼게요. 다음은 워싱턴과 필라델피아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 선발 투수가 오늘 어빈입니다. 필라델피아 선발 투수가 오늘 루자르도입니다. 그러니까 루자르도도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홈 경기에 조금 더 잘 던집니다. 구종 몰빵 투수라서 얘도 그러니까 구위값이 굉장히 좋은데 반면에서 문제는 피상타를 좀 갖고 있어요. 그 원정 경기 좀 약간 위험하긴 합니다.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워싱턴은 어쨌든 이렇게 구위 좋은 투수한테 약합니다. 오히려 제구 흔들리는 투수들, 볼넷 많은 투수들 그리고 몰아치기 좋은 투수는 좀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해 보았을 때는 필라델피아가 그래도 루자르도가 적당한 실점 정도에서 막아줄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엄청 잘 던질 것 같지는 않은 그런 경기긴 합니다. 어빈 같은 경우에도 사실 홈 경기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커맨더도 워낙 좋은 선수라서 오히려 필라델피아 타선과 상성을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은 오히려 워싱턴이 리드하는 게임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봐요. 다만 필라델피아가 직전 경기도 경기 뒤집는 거 보면은 확실히 타선이 짜임새나 어떤 팀의 밸런스가 확실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워싱턴이 워낙 약팀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피지컬 그러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이번 좀 필라델피아 승에다가 마힌승 오버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불안하신 분들은 일반 승만 보세요. 이거 배당 1.5인 게 약간 좀 세하긴 합니다. 다음은 캔자스랑 클리블랜드 경기입니다. 자, 캔자스 선발 투수가 오늘 세스로고 클리블랜드 선발 투수가 오늘 윌리엄스입니다. 두 선수 다 좋은 선수예요. 윌리엄스도 클리블랜드에서 나름 그래도 믿고 올린 선발 투수고 캔자스 세스로고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죠 여러분들? 지난 시즌 명실상부한 또 팀의 에이스였던 선수이기도 했었습니다. 세스로고도 이제 원정만 가면은 살짝 애매해지는데 홈 세스로고는 지난 시즌 거의 극강이기도 했죠. 그런 부분들. 루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싱커란 구종 자체를 상당히 좀 구종감 높게 잘 던질 수 있는 투수기 때문에 클리블랜드라는 팀과 일단 타선 상성은 좋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극악의 또 땅볼 유도 능력들. 클리블랜드 어쨌든 장타값과 그리고 어쨌든 한 방으로 또 경기를 갖고 오는 팀인 만큼 그런 부분에서 일단 이제 아군은 잘 맞을 거라 좀 보고 있고요. 클리블랜드의 지금 문제점은 저는 타선의 밸런스라고 봐요. 솔직히 지금 클리블랜드가 이 타선 가지고는 저는 많은 득점을 내기에는 다소 좀 어려운 그런 라인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다 어쨌든 세스로그라는 선수라고 한다면 저는 그래도 이 경기는 좀 언더사이즈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캔자스 같은 경우에도 홈 경기에서 이 득점권 타율이 굉장히 또 좋은 팀이기도 하고요. 뭐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보았을 때는 이건 캔자스 승 쪽 보면서 저는 이건 캔자스가 이기더라도 언더, 그리고 클리블랜드가 이기더라도 언더가 보이는 경기다. 그리고 또 한 개가 더 있죠. 세스루고가 정말 압도적으로 잘 던져줬을 때 어쨌든 언더의 가능성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경기다라는 점에서 캔자스 승리와 언더 모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시와 샌프란시스코인데 형들 오바 찍고 보세요. 오늘 오바충 형님들 여기입니다. 오바 찍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그 신시내티 홈구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점수가 많이 나옵니다.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고, 샌프란시스코 직전 경기 6득점 뽑아내는 거 보면은 역시나 장타값이나 타격 밸런스 다 괜찮아졌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벌렌더라고 한다면, 벌렌더 형들 다들 문제점 아시죠? 이제는 제가 계속 방송에 얘기해 드리니까 벌렌더 홈 경기보다 원정 경기에서 가장 큰 문제인 거 피홈런 리스크입니다. 홈런에 대한 리스크가 워낙 큰 선수, 장타에 대한 리스크가 워낙 큰 선수인 만큼 CC에도 홈경기에서 좀 많은 득점을 보여주지 않을까. 로돌러 같은 경우에도 홈경기를 오히려 더 못 던져요. 그런 부분들 오히려 오늘 오바 쪽으로만 접근하는 게 낫겠다. 사실 뭐 양팀이 어디가 일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템파랑 콜로라도 경기인데 이거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즌 반대팀, 반대 개꿀팀 콜로라도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콜로라도가 이 팀은 현실적으로 이제 홈 경기에서 쿠어스 필드를 쓰기 때문에 타선 값으로 좀 먹고 사는 팀이긴 하거든요. 생각보다 이제 뭐 선발 투수들 평가도 많이 높기도 하고, 문제는 콜로라도가 지금 이번 시즌 그리고 직전 경기 템파베이전 얘네들 지금 타선으로 안 돼요. 이 타선 가지고 콜로라도가 힘을 못 냅니다. 근데 마운드도 지금 붕괴가 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지. 그런 부분에서는 템파베이가 홈 경기에서 이거는 질만한 게임 아니라고 봐요. 콜반꿀 이번 시즌 예약해놨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템파베이 승에다가 마헨승 언더까지 볼게요. 다음 경기는 마이애미와 피츠버그 경기인데, 요거는 다른 것보다도 저는 이제 오버사이즈 조합을 갖고 왔거든요. 마이애미가 생각보다 타선의 뒷심이 좋더라고. 제가 직전 경기를 보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다가 피츠버그가 그리고 그 오늘 폴터를 내보내는데, 이 폴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메이저리그 첫 입성했을 때 그 피츠버그에서 2년 전이었을 거예요. 그때 입성했을 때도 폴터라는 선수는 그냥 하나만 걸러라. 뭐? 원정 경기. 폴트는 원정만 걸으시면 됩니다. 얘가 원정 경기에서 피장타가 워낙 좀 심해요. 그런 부분들에서는 결국 마이애미가 오늘 그러니까 빠따 자체가 마이애미도 엄청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평균값 이상 계속해서 해주는 것 같아, 그치? 그리고 홈 경기에서 마이애미 빠따 값이 은근 괜찮아요. 어제 뭐 직경기에 따라가는 것도 보시면은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오버 한번 볼 수가 있겠다. 꽤 괜찮지 않을까? 벨러전 내가 볼 때 이번 시즌 증명 못하면 얘는 답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이애미가 지금 그거 하고 있죠, 형들. 이제 리빌딩 한다고 이제 선언을 했죠. 걔 누구냐, 형들. 그 알칸타라. 알칸타라도 이제 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전반적인 이제 아마 선발 개편이 좀 시작이 될 겁니다, 마이애미. 지난 시즌도 얘들 선발 없었고 난리였잖아. 막 불펜 애들 끌어다 쓰고, 그죠? 불펜 데이 하고. 그래서 결론은 저는 오히려 그래서 폴트가 더 위험하다 봐요. 그래서 오바 괜찮아 보이고요. 이건 마이애미 역배 보겠습니다, 저는. 자, 그 다음은 텍사스랑 보스턴 경기인데 솔직히 모르겠어요, 보스턴.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디버그가 무사말로 무득점은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보스턴 오늘 이번 시즌에 우리한테 막 광고했던 게 뭐야? 우리 빠따 좋다. 우리 존나 좋아졌다. 이번 시즌 일 낼 거다. 지랄이죠. 무사말로 해서 준인선에서 한 점도 못 내는데 지금 보스턴 사실상 접근하면 안 되는 팀이라고 봐요. 다만 이 텍사스 선발 투수들은 어제 잭 라이트가 일단 잘 던졌잖아. 왜 잘 던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다 피장타 값이 너무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스턴이 득점권 피한 털만 조금만 더 잘 올려준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역배를 받은 그 역배 메리트가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보스턴 역배 프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볼게요. 근데 이 경기 좋아 보이는 경기는 아닙니다. 원래 뺄라고 했는데 이 경기도. 다음은 휴스턴과 뉴욕 매츠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아리게티에요, 형들. 휴스턴에는 딱 몇 명 보면 되는데 홈 아리게티.
그리고 매치 선발 투수는 캐닝인데 캐닝이 완전히 복불복이야. 얘가 포심 구종 가치로 먹고 산 선수인데 에인절스 있었을 때도 고점이랑 저점이 너무 심했거든요. 물론 얘가 근데 홈 경기 원정 경기 큰 차이 많이 없어요. 원정에서 POP 좀 높다라는 정도? 그 정도만 있긴 한데 워낙에 이제 그 힘이 좋기 때문에, 구종의 힘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문제는 어쨌든 원정 경기에서 POPS가 높다라는 거, 그리고 피홈런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휴스턴 홈 경기에서는 분명 이런 부분들은 문제점이 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휴스턴 승에다가 마이너스 보도록 하겠고요. 언더바 살짝 어렵긴 합니다. 요거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언더바는 그냥. 그러니까 불펜들이 선발들이 터질 거라고 보면은 오바가 맞기는 한데 얘네들 최근에 경기하는 거 보면은 다득점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 같기도 하고. 다음 경기는 애리조나와 시카고 컵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도 오늘 경기 승리하면은 이제 위닝 시리즈를 또 확보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홈 경기에서 분명히 좀 이점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오늘 홈 선발 투수 브랜든 팟이 홈 경기에서 좀 약한 투수기도 합니다. 다만 이 선수 이제 그 괜찮은 게 뭐냐면 구종값 자체가 홈 경기에서 원정 경기보다 약 2배 가까이 높게 나오긴 합니다. 결국 홈 투수가 구종값이 높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그래도 기대값을 갖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건데, 이제 문제는 얘는 출루를 시키면 안 돼요. 항상 출루를 시켰을 때 조금 문제를 일으키는 선수다. 득점권 피안타율이 지금 애리조나 선발 투수 중에서 가장 높은 그런 선수인 것도 맞기도 합니다. 그리고 얘가 그 시범 경기 때도 이제 지진 않았는데 방어율이 높았어. 왜 그러냐면 경기마다 기복이 좀 심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좀 기복이 있는 투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마나가 같은 경우에는 컵스 선발 투수 이마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제 원래 첫째 아들이었어요. 첫째 아들이었고 이마나가가 항상 원정 경기가 조금 문제긴 합니다. 어쨌든 제구로 먹고 사는 투수들은 보통 원정 경기를 더 잘 던지기 나름인데 얘는 이제 원정 경기에서 좀 생기는 문제점이 홈런이 좀 있어요. 홈런이. 홈런을 좀 많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일본 야구에 요코하마 있을 때 좀 그랬어요. 근데 뭐 사실상 그 이제 애리조나 홈구장 자체가 뭐 홈런이 많이 나오는 구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 이마나가의 강점이죠. 낮은 피안타율 그리고 높은 땅볼 비율 이런 걸로 이제 간간히 좀 생존할 수 있을 거라고 놓고 봐도 어쨌든 원정 경기에서 좀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지금 시범 경기 때도 얘가 이제 홈런을 또 좀 쳐맞았죠. 그런 부분들에서 이마나가의 그 피홈런 리스크는 여전히 머릿속에 좀 물음표가 있다. 특히나 원정 경기라고 한다면 그게 좀 더 위험하다. 어쨌든 애리조나가 지정 경기 또 불을 뿜었기 때문에 타선에서 이거는 지금 컵스를 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거는 저 애리조나 보겠습니다. 그리고 에리 마인 오바. 자, 마지막으로 시애틀과 애슬레틱스 경기인데 와 안전모 형들 이제 못 뛰어요. 내가 볼 때 메이저리그급 선수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지난 시즌에 이미 저는 기회를 줬다고 생각을 해요. 뭐 어쨌든 지난 시즌에 워낙 잘 던졌고 얘 카스티오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싸이형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임팩트가 워낙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시애틀에서도 얘를 안 쓸 수는 없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결정구도 살아있고 문제는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오클랜드 애들한테 초장부터 막 터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늘 지난 시즌부터도 이제 카스티오가 문제가 됐던 건 자꾸 카운트를 쫓아가게끔 만든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피하는 피칭이 자꾸 많아진다라는 것들, 구종에 슬슬 자신이 없어진다라는 게 아닐까. 카스티오도 어쨌든 제구가 아니라 구종으로 먹고 산 선수인데 자꾸 그런 식으로 피하는 승부를 한다라는 거는 선수 본인도 슬슬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카스티오가 오래 못 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 다만 그걸 제외한다라고 한다면 시애틀은 자형들 딱 하나만 기억해라. 이거 별표 치라 그때 그랬고. 시애틀은요 홈 경기에서 구종같이 좋은 선수 나오면 특히나 포심 구종같이 좋은 선수 나와버리면은 그냥 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선발 경기 뭐였어? 길버트 나왔지. 물론 조금 불안하긴 했지만. 그리고 오늘 바비 밀러예요. 밀러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홈 경기에서 포심 구종값이 굉장히 좋은 선수 중에 한 선수긴 합니다. 길버트 다음에 2위가 밀러기도 해요.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고, 비도 같은 경우에는 볼은 빨라도 문제가 몰리는 볼 때문에 좀 홈런 리스크가 있는 선수다. 어쨌든 시애틀도 홈 경기에서 공갈포로 먹고 사는 거 고려해 보았을 때 이건 시애틀 쪽 보는 게 맞겠다. 그리고 양쪽 다는 꼴 하지 마서는 오바는 못 난다. 언더. 시애틀 승에다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좀 이제 그래도 프리뷰 해드린 것 같은데 참고 정도만 해주시고요. 요거 제가 이제 NBA가 시즌이 완벽하게 종료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 제가 한 경기 한 경기 뭐 선발 불펜 그리고 요 팀의 재밌는 얘기들 다 해가지고 또 구종 상성 설명들 다 드릴 테니까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어쨌든 NBA 또 제가 야물딱지게 또 최근에 정말 분석 자체 내용들 똥차기도 들어와주고 있는 만큼 또 조합도 벌써 또 3연승 도전 구간이기도 합니다. 함께 또 이렇게 데이터 받아보시면서 만들어 가보실 분들께서는요, 우측 여기 카톡 아이디 친구 추가하시고 연락 주시면 바로 또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유튜브 형님들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우리 수피 형님들도 추천수 미리 좀 눌러 주시면 전체표 한번 띄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